생명의 땅 지구, 우리의 삶터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측하기 힘든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피해 사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9년 겨울 유럽을 강타했던 폭설. 폴란드 남부에서는 폭설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면서 약 8만 명의 주민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덴마크 남부에서는 강풍과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는 등 사상자만 100여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6년 전인 2003년 여름의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3만 5천 명의 인명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2010년이 시작되자마자 퍼부은 미 대륙의 폭설은 세기적인 폭설로 기록되며 워싱턴 DC를 마비시켰는데요. 반면 남반구 지역인 호주에선 기온이 44도로 올라가면서 철로가 늘어지고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운행 취소만 수백 차례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중북부 지역은 2009년 2월 반세기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429만 명이 식순환을 겪고 207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불과 1년 전 여름에는 한 달 가까이 내린 폭우로 2천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고온, 그리고 극단을 달리는 가뭄과 홍수는 지구의 기후가 불균형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투발루 공화국. 투발루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해 결국 2001년 국토 포기 선언 후 대부분의 국민이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환경 난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반도의 기후변화 역시 우리가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주도의 해수면은 20cm나 상승했는가 하면 동해안에선 더 이상 우리 명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해파리떼 역시 바다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대량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겨울 서울시는 104년 만에 내린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지난 1958년 이후 150mm 이상의 호우 일수를 살펴볼까요? 한눈에도 최근 10년 동안 강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가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계속 증가 추세인 에너지 소비를 들 수 있는데요. 석유는 12,379억 배럴로 앞으로 42년 후, 석탄은 8,475억 톤으로 133년 후면 고갈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석유와 석탄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 소비는 세계 7위며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선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온실가스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이 온실가스를 늘리고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에코 라이프 편. 먼저 자취생활 9년차에 접어든 마일군의 출근 준비 모습이에요. 마일군은 오늘도 정신없이 울려대는 알람시계를 힘껏 내리치며 눈을 떠요. 눈을 뜨자마자 버릇처럼 켜는 TV는 마일군의 자취생활을 함께한 오랜 친구예요. TV 친구가 떠드는 사이 마일군은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능수능란함을 보여요. 어휘상실, 개념상실, 쭉쭉 오르는 실내 온도는 찜질방 사우나를 연상케 해요. 답답한 공기에 숨이 막힐 듯한 마일군은 창문을 활짝 열고 상쾌하게 샤워실로 향해요. 데일듯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끝낸 마일군은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예 냉장고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침 드라마를 반찬 삼아 여유롭게 식사를 하던 마일군은 결국 출근 시간 10분을 남겨놓고 허둥지둥 집을 나서요. 이런 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 막장. 오늘도 지각을 해서 부장님 잔소리와 함께 회식비에 보탤 벌금을 낼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마일군은 오늘도 역시나 빈집을 따뜻하게 지킬 보일러와 24시간 떠들 TV, 전등을 켜놓고 나가네요.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온도를 0.00000000001% 올렸어요. 이러다 마질군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탄원서 들어올까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이름값 못하는 마일군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다음은 에코양의 출근 준비 모습이에요. 침대에서 용케 떨어지지 않고 자던 에코양. 밤새 충전해놓은 핸드폰이 애타게 차는 알람소리와 함께 일어나요. 이런 된장. 시끄러운 알람소리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잠에서 깬 에코양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기 위해 보일러를 틀어놓고 여유롭게 오늘 입을 옷을 골라요.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것은 여자들의 아침 최대 고민거리예요. 오랜만에 남방을 입으려고 하는데 헐, 신문지처럼 구겨져 있는 꾸질꾸질한 남방을 발견해요. 귀찮지만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부지런함을 보이는 에코양이에요.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면 30분은 기본, 40분 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야 안드로메다를 여행하던 정신을 챙길 수 있어요. 오늘도 40분 샤워를 끝낸 에코양은 나오자마자 연예인보다 두꺼운 분장으로 순식간에 결점을 가려내요. 이 순간만큼은 자신도 참 예쁘다고 느껴져요. 이제 회사로 향하는 길에 스타벅버 커피만 사가면 오늘도 완벽한 출근이 될 거예요. 이제 보니 에코양이 아니라 에코양이었나 보네요. 이상 남녀 탐구 생활 에코라이프 편이었어요. 엄마는 에코맘, 아이는 에코키즈, 그리고 여러분은 에코 시민이 될 수 있는 지름길, 바로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에코는 친환경을, 마일리지는 쌓는다는 의미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 서울 되찾기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은 시민과 단체에게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마일리지 산정은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가정의 경우 6개월 평균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경우 다양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째,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인 홈 에너지 닥터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각 가정의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줍니다. 둘째, 나무 교환권을 드립니다. 탄소량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무 심기, 나무 교환권으로 저탄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셋째, 녹색 제품을 그냥 드리거나 또는 할인해드립니다. 마트나 전문 매장에 가시면 각종 친환경 전자제품 등 생각보다 많은 녹색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넷째, 2010년 하반기부터 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BC카드사의 기존 카드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되는 에코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하여 녹색 제품을 구매 또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과 같은 에코 마일리지가 쌓여 실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소재 65만 가맹점이 동참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2회 우수 절감자를 선정해서 친환경 냉장고 등 다양한 상품으로 드립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살림까지 마련하는 행운의 에코 마일리지, 개인만 있냐고요?
단체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학교, 아파트,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우수 단체에게는 연간 70개소를 선정해서 녹색 아파트와 녹색 빌딩은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녹화 조성비를 지원합니다. 녹색 학교, 정원이 있는 아파트, 친환경 우수 건물을 원하신다면 다 함께 노력하셔서 우수 단체에 선발돼 보세요. 에코 마일리지의 참여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에코 마일리지라고 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 단체 회원을 구분한 다음 회원 가입을 클릭한 후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의 다산 콜센터인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손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포인트 쌓기 노하우 대공개. 첫 번째, 절전 멀티탭 사용하기. 대기 전력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소비되는 전력으로 전기 흡혈기라고 합니다. 절전 멀티탭으로 대기 전력을 아껴보세요. 전력을 사용할 때만 킨다면 전기를 아낄 수 있겠죠? 손쉽게 끌 수 있게 책상 위 등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실내외 온도차가 5도씨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에너지 낭비도 심각해지고 두통, 현기증,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적정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씨, 겨울철 온풍기를 사용할 때 적정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씨를 유지하세요. 또 겨울철 내복을 입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냉장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검정 비닐 속 음식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 없으셨나요? 이젠 속이 환하게 보이는 투명 재질로 된 용기를 사용해주세요. 또 수많은 음식들은 지정 좌석을 원한다고요. 두부와 같이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위쪽 선반에, 자주 먹는 반찬과 식재료는 가운데 선반에, 헷갈리기 쉬운 재료들은 재활용 용기와 라벨을 활용해 같은 칸에 정리해보세요. 여기에 하나 더! 냉장고는 60%를 채우시고 설정 온도를 중으로 설정하시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안 받으면 손해. 이번엔 사무실 등 상업 건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포인트 쌓기 노하우 대공개. 첫 번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퇴근할 때는 사무실 또는 복도, 사무실 통로 등에 켜져 있는 전등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퇴근합니다. 야근을 할 경우에는 조도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실내 조명을 반으로 줄이거나 개인별 LED 스탠드를 사용해보세요. 꼭 필요한 불만 켜놓는 습관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개인용 냉난방기 사용하지 않기. 추위 혹은 더위에 개인용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개인용 냉난방기는 에너지 도둑입니다. 추위에는 무릎 덕류를, 더위에는 부채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에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알면 할수록 참 쉽죠?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저탄소 생활법, 에코 마일리지에 참여해보세요. 이 밖에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금 당장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ecomileage.seoul.go.kr을 접속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서울의 하늘을,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킵니다.